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것들입니다. 위키 정보부터 해서 시민단체 보고서, 또 후보자 토론회 발췌록까지 정말 다양하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판현으로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입니다. 네, 헌정사상 처음 있는 그 6월의 장미대선이라고 불리죠.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돼서요. 인수위 기간이 없다는 점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이 복잡한 선거 국면의 핵심을 좀 빠르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주요 후보는 누구고, 각 정당 상황은 어떤지, 또 이번 선거만의 어떤 독특한 지점이나 논쟁거리, 이런 건 무엇인지요. 특히 그 보내주신 자료에 많이 담긴 미디어 관련 논의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주요 정당 후보들부터 보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그 비상계엄 선포 해제 국면을 주도하면서 정권 교체 필요성, 이걸 계속 강조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동력이겠죠. 그렇죠. 재판 리스크가 사실 좀 변수였는데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현재로선 뭐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더군요. 아, 그 재판 연기. 그게 실제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자료에 많았던 건가요? 아니면 뭐 아직 불확실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나요? 네, 일단 선고 연기로 직접적인 타격은 피했다 이런 분석이 우세하긴 한데요. 그래도 뭐 불확실성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시각도 공존합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일부 진보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반대편인 국민의힘 상황은 좀 더 복잡해 보이네요. 김문수 후보가 나섰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부담을 안고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 예를 들어 뭐 한독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시도가 무산된다거나 내부 진통도 좀 겪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이낙연 전 총회 같은 비명 혹은 뭐랄까 반명 성향 인사들과의 연대, 이걸 모색하면서 지지층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에 보수 진영 재편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다른 후보들도 눈에 띄는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TV토론 같은 데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2030 세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자료에 있네요. 완주 의사를 밝혔고요. 네, 이준석 후보가 그렇죠.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는 권영국 후보가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투표용지에 기호 참번 정당 후보가 없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는 점입니다. 그러고 보니 양당 주요 후보가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이고 또 경북 출신이라는 공통점, 이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자료에 나온 이런 특징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역대 최연소 대선 후보 이준석 후보 등장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 인물 관련 특징 외에도 선거일이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날짜랑 겹쳐서 시험이 다음 날로 연기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또 서울 강서구나 울산 남구 일부 지역 유권자들은 6년 연속 투표라는 어떻게 보면 좀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런 내용도 자료에 언급되어 있네요. 정말 이례적인 선거 상황이 나온 결과들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차기 대통령 집무실 위치 문제요. 용산이냐, 뭐 청와대 복귀냐, 아니면 세종 이전이냐, 이것도 계속 관심사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중요한데 보내주신 시민단체 보고서들을 보면 언론 비판이 상당하던데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일부 언론 보도의 편향성 문제, 이게 좀 심각하게 제기됐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시민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인사의 주장을 막 검증 없이 확산시키거나 대통령실 입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행태, 이런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도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비판 없이 인용 보도한다거나 또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대통령실 발표를 그대로 기사화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지적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이 사실상 내란 옹호 세력의 확성기 역할을 했다거나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의도가 보이는 보도를 했다는 상당히 강한 비판까지 나옵니다. 와, 그 정도면 정말 심각한 지적이네요. 네. 그래서 제목이나 자막만 보는 독자들을 고려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이런 제언이 힘을 얻고 있고요. 정말이지 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선거 국면입니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요. 제21대 대선의 주요 후보들, 각 당의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이번 선거만의 특징들, 또 미디어 환경에 대한 비판까지 핵심 내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특히 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후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하고 정보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료들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후보자 정책 비교는 물론이고요. 선거를 둘러싼 이런 여러 맥락들, 이걸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정보 환경 속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또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실 건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